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제 출제순위 102번째 시간이 되고요. 이번에는 관련된 주제가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광해군의 경우에는 단독 문제가 몇 차례 출제가 됐는데 기존에 두 차례다가 올해 또 출제가 또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띄워놓고 보면요. 다음과 같은 정책, 업적을 세운 국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은 세자실의 분조를 이끌었다. 이 분조라고 하는 게 조정을 둘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진왜란 터지고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펼치고 충주에서 패배를 하자 선조가 피난을 가잖아요. 그때 이제 광해군을 쇠자칙봉하고 조정의 권한을 쪼개주면서 네가 이제 전쟁 맡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분조활동. 그리고 임난 때 궁궐에 중건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 때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관련된 거를 묶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문은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광해군 때 선조가 임난 끝나고 조금 더 살다 죽었다. 그리고 광해군이 왕이 됐죠. 그럼 광해군 때 붕당은 누가 권력을 잡냐면 조식을 계승한 북인들이에요. 자, 이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배경은 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난 때 도망가지 않고 의병장 활동을 했고요. 그 대표 인물이 바로 정인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광해군을 추종했던 그 대북파의 대표가 이제 정인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피하고 싶다. 그래서 국제적인 관계를 잘 교류해서 중립외교를 펼칠 테라는 거. 이게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죠. 정치적으로. 자, 그럼 광해군에는 북인 중립외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광해군은 도덕적인 흠결을 갖고 있죠. 예, 그게 바로 출발은 광해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권력을 잡은 북인의 그 소수가 권력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배타적이거든요. 그 배타성이 출발해요. 그래서 북인의 배타성에서 출발하게 되는 게 회퇴변척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회퇴변척. 네, 북인은 조식을 띄우고 나머지를 전부 다 배제시키죠. 그래서 회제 이연적, 퇴계 이황을 문묘종사에서 삭제시킨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조반정으로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오히려 조식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광해군을 계속 종용해서 동생 죽여야 돼요, 영창. 그래서 어머니를 유폐시키고 동생을 죽인다, 살제, 요게 광해군 때 있었던 사건들이 되고요. 그 밖에 문화재는 지금 이미 사료로 한번 봤지만 광해군 때 동의보감이 완성했고요. 동의보감. 그리고 광해군 즉위 첫해 정책이죠. 즉위 첫해 정책. 그 첫해 정책이 바로 대동법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출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 지문을 보겠습니다. 압록강 북쪽에 살던 여진 추장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다. 그래서 후금과 이 명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펼친다.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정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 구조가 국왕을 지지하는 특정 당파에 편중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북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인은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폐위했다는 명분으로 반정을 주도했다. 인조 반정을 주도한 것은 남인이 아니라 서인이죠. 그래서 서인 주도하에 남인 참여하는 형태로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인홍 얘기 나왔네요. 요거 예전에 일반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가 한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출제가 된 건데 이게 바로 회퇴변척이라는 사건이에요. 정인홍은 이연적, 회제 이연적, 퇴계 이양, 회퇴 이들을 문묘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이게 바로 회퇴변척이죠. 근데 지난 시험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요. 이 사건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결과. 회퇴변척 때문에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북인이 모셨던 누가 조식이 문묘에서 아웃돼 버렸다. 이게 나온 거였죠. 그렇죠? 그죠? 그거까지 함께 기억하시면 되고요. 묶어서 기억하세요.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